쌤쥐의 정보 유출.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함께 라즈베리 파이 피코 WH 모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센서 제어를 좀 해볼 건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 세 가지 센서를 한번 제어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것 같은 센서들로 좀 준비를 했는데, 요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시리즈로는 좀 확장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용이한 아이들로 준비를 해서 제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도 좀 돌려보고요. 여러 가지 그 키패드 매트릭스라든지 GPS, 가속도 센서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와서, 혹시나 이 라즈베리 파이 피코를 가지고 나는 코드가 없어서 이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은 배웠지만 지금 피지컬 컴퓨팅을 도전을 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혹 하시는 학생들이 있으면 제 거를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을 위해서는 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조도 센서라는 친구, 그 다음 수동 부저, 그리고 능동 부저 이렇게 해볼 건데, 가장 만만한 놈이 이 능동 부저라서 이 능동 부저를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능동 부저라는 놈은 이렇게 보시면 다리가 두 개 있죠. 여기 있고 여기 다리가 두 개 있습니다. 능동 부저랑 수동 부저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되냐면, 능동부저는 우리 그 도어락 같은 데 있죠. 삐삐삐 누르면 하는 거, 혹은 차에서 나는 비프음 삐삐삐삐삐삐삐삐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 특정 주파수 영역에 고정해서 전기가 인가되면 소리가 나는 친구를 능동부저라고 합니다. 얘는 다리가 두 개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요네 둘이가 전기가 인가가 되면 삐 하고 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주파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동부저는 어떤 친구냐, 뒤에 보면 등딱지가 조금 다릅니다. 능동부저는 이렇게 코팅이 싹 돼 있고요. 수동부저는 뭔가 초록색깔 판때기가 보이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뭐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새겨져 있고, 제가 요 뒤에 준비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는 말 그대로 그라운드에 연결하시면 되고, 요 플러스는 그냥 5V 전기를 넣어줘 버리면 그냥 뚝 하고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그 PWM이라고 하는 그 주파수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 수동부저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소리가 나다 보니까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소리가 나라, 무슨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소리가 나라. 대표적으로 그런 악기가 있죠. 피아노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버튼 막 여러 개를 가지고 건반처럼 만들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연주할 때는 이런 놈을 쓰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저에서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수동부저. 그런 거 없다, 나는 정해진 대로 간다, 능동부저입니다. 제일 쉬운 게 능동부저니까 이놈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먼저 해줄 건데, 제가 여러분들 처음 하는 친구들, 사실 이까지 왔으면 처음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야 되는 게 맞지만, 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처음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러스 다리가 있고요, 마이너스 다리가 있는데요. 플러스 다리는 우리 간단하게 GP15번에 좀 연결해보고, 마이너스는 GND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플러스랑 마이너스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시면, 얘를 이렇게 살짝 뒤집어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잘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플러스입니다. 거기에다가 GP15번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혹시 모르니까 이거 두 개를 복사해 드릴게요. 그래서 집어 넣어가지고 일단 할 때만이라도 이렇게 해놓고, 자, 일단 저도 지금 바로 연결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능동부저 찾으셔서 능동부저에다가 연결해 보시고, 브레드보드에다가 라즈베리파이 피코랑 작업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능동부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쉽냐면, 여기 이거 GP15번에 말고 VCC에다 그냥 붙이세요. 이거를 VCC로 바꾸면 바로 삐 소리가 날 겁니다. 저는 시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하진 않겠습니다. 일단은 테스트만 해볼게요. 자, 이래 놓은 상태로 여러분들 톤이 연결하셨으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새로운 파일 만드시고 여기다 대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buzzer 부저.py라는 파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뭐 이제 아시겠지만 from 머신, 라즈베리 파이 피코를 부르는 말이 이제 머신인데, 거기서 임포트해서 핀
핀이라는 객체를 함수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벨이라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수업 시간에 벨이라는 걸로 친구들하고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 벨은 뭐냐? 핀인데 몇 번 핀이었냐면 15번 핀을 쓰겠다. 근데 피코 입장에서 얘는 아웃, 신호를 내보내는 쪽입니다. 왜냐? 이 다리 15번 다리로 핀 아웃이라는 신호를 쏴줘야 여기서 전기를 받아서 삐 소리를 내겠죠. 그리고 나서 뭐 벨 온 이렇게 하시면 소리가 나요. 근데 이거 하면 끌 수가 없어요. 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여기 밑에다가 벨 온하고 벨 오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이 컴퓨터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우리 귀에도 안 들릴 정도로 온하고 오프해서 그냥 바로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 중간에 뭐 타임 점 슬립 야 1초 동안 켜 1초 동안 그리고 그 다음 꺼 해서 여기다가 그냥 임포트 타임이라는 이렇게 패키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저는 삐 하고 1초 후에 꺼졌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요게 이제 저 위에 적어 드릴게요. 능동 부저 실습이 되겠습니다. 저장도 해놓고요. 네. 15 대신에 여기다가 이렇게 적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따옴표로 적는 친구도 있는데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적는다는 의미는 이거는 허용되는 게 LED밖에 없습니다. 이 LED를 하게 되면 내장 LED, 그러니까 피코에 있는 노란 색깔 LED 등이 켜지게 되고요. 이거 말고 대부분의 핀의 달이 GP15번이잖아요. 그 GP15번 어디 가면 알 수 있냐? 라즈베리 파이 피코 핀 맵에 보시면 GP15번은 여기 있습니다. 15. 여기 20 적혀 있다고 해서 선생님 20 아니에요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GP 번호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능동부조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봤고요. 두 번째는 수동부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수동부조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들이 크게 이렇게 막 엄청 어렵다 뭐 그런 건 별로 없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이 수동부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파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를 어떻게 하면 도대체 도라는 음이 나는지 뭐 그걸 알아야 우리가 주파수를 넣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는 그냥 이렇게 쳐요. 도레미파솔라시 주파수 이렇게 치면 그 도레미파솔라시도에 해당하는 주파수 영역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죠. 저 같은 경우에 이 표를 많이 보는데 도 같은 경우에는 뭐 523이다. 옥타브 4가 빨간색 된 거 보니까 이게 가장 표준인가 봐요. 도레미파솔라시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같이 한번 저도 해볼게요. 요거는 일단은 수동부조 연결을 먼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연결 안 해놨으니까 다시 여기 넘어와서요. 수동부조를 한번 바꿔볼 건데 요거는 이제는 요 친구입니다. 얘는 GP14번에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동부조는 빼주고요. 저는 수동부조만 꼽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헷갈려서 꼽지 마시고 플러스는 GP14번에 그라운드는 GP15번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플러스에다가 딱 붙여보시면 그러니까 이 GP14를 VCC에다 그냥 집어넣어 보면 뚝 하고 소리가 납니다. 뚝 그냥 그리고 끝이에요. 네, 그냥 이게 얘는 아까 전에 VCC에 넣으면 삐 소리가 계속 난다 했죠. 근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PWM 파형을 넣어줘야 이 친구가 운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연결을 했으면 GP14번은 어디 있냐 또 궁금한 분들 여기 있습니다. 여기 GP14번 아까 20번은 바로 밑에 여기 GP15번은 바로 밑에 있었고요. GP14번은 이쪽에 있습니다. 왜 GP14번을 써요? 라고 물어보시면 뭐 별다른 뜻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데 쓰시면 됩니다. 그냥 왼쪽 귀퉁이에 있어서 뭐 저는 수업할 때 여기가 찾기 편해서 보통 14, 15번 핀을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보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 앞에 보면 플러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능동부조랑 수동부조랑 동일하니까 그거 보시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어서 코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파일에서 그냥 간단하게 셀프 부조 점 파이라고 해볼게요.
셀프 부저 파이다. 얘는 뭐 똑같겠죠. 머신 임포트 핀. 근데 이제 여기서 콤마 하고요. 뭘 넣어줘야 되냐면 pwm이라는 친구를 넣어줘야 됩니다. 얘가 이제 파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친구인데 뭐 사인파든 뭐든 뭐 그 다음에 시간도 from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이 예제 코드가 있어서 time import sleep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bu 부저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친구는 PWM으로 근데 PWM 안에 어떤 핀에 PWM 신호를 발생시킬 거냐 얘가 물어보거든요. 거기서 나는 GP 핀으로는 몇 번이냐면 14번 핀에다가 우리는 그걸 해보려고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근데 이 함수를 여기서 타이핑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온 코드가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댓글창에다 복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고정 댓글 보시고 코드는 복붙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함수예요. 뭐 듀티라고 해서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이 프리퀀시를 집어넣으면은 그거에 맞게 어떤 파형을 만들어내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파형을 만들어내고 해서 어떤 주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강제로 만들어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요걸 이용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 여기 프리퀀시에 입력된 그 주기를 갖는 어떤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함수가 buzzer이고요. 이 함수가 필요한데 이제 인자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거 몇 번 핀에다 지금 쓸 거냐 지금 오브젝트를 넣으라고 하죠. 한번 넣었고요. 두 번째로는 뭘 넣었냐면 프리퀀시 주파수를 넣으라고 합니다. 이 주파수 제가 계산해 온 걸로는 그 659가 미라고 합니다. 미 2에 2. 그 다음에 사운드 듀레이션이니까 얼마만큼 지속을 할 거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0.5초 정도만 지속을 해보고 그 다음에 사일런스 듀레이션도 한 0.1초 정도 이렇게 조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미라고요. mi라고 하나요? 어쨌든 미입니다. 도레미 할 때 그 미고요. 이걸 또 복사해가지고 저는 붙여넣기를 한번 아이고 복사 잘못됐네요. 네 이렇게 해서 미 말고 레가 있는데 레는 587입니다. 주파수 영역대로 그렇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587 이렇게 했고 이걸 바탕으로 레는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고 내가 실행을 했다. 실행을 했을 때 연주가 되면 난 잘한 거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 들으신 분들은 잘 들리셨죠? 기분이 좀 나빠야 됩니다. 네. 이 수동 부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 여기 들어가는 주파수를 바꾸고 싶다 하시면 쌤이 아까 보여드렸던 도레미파솔라시도 주파수를 바탕으로 저는 지금 여기 보면 329라고 돼 있네요. 그럼 요거를 329로 바꿔보고 이게 레죠. 얘도 레고 329 해놨고 얘도 마찬가지로 329로 바꿔놓고요. 레 같은 경우에는 29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다 293 293 이렇게 하고 재생해보면 옥타브가 좀 낮아졌죠.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조정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뭐 여기서 하진 않겠지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버튼이라는 게 있다. 그럼 만약에 if 버튼이 value 이렇게 하면 눌렸는가를 감시할 수 있다 했죠. 넣는 혹시 0이니? 그러면 뭐 freq라고 하는 이 값을 329로 바꿔라. 그게 아니다. else if 혹시나 버튼 2에 뭔가 값이 들어왔다. 제가 예제 코드를 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프리퀀시의 value를 293으로 설정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해놓으면 물론 버튼이라는 객체는 없어. 여기도 만들어야 되겠죠. 스위치마다 하나씩 할당하는 거예요. 버튼은 뭐, 버튼 2는 뭐 이렇게 만들면 그 다음 여기다가는 뭘 넣어주냐면 이 frequency value라는 값을 여기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론 실행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돼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결정된 주파수에 따라서 연주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마다 소리가 다르게 난다든지 하는 그런 재미난 프로젝트들도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수동 부저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예, 마찬가지로 위에다가 수동 부저라고 적어드리고 이 코드는 제가 GitHub에다가 업로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참고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적어드릴게요. 버튼을 이용해서 주파수를 바꿔볼 수는 없을까? 네. 이 정도 하시면 아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못 해본 게 있어요. 강의 시간이 벌써 지금 15분째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상 듣는 걸 보니까 10분 넘어가면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마지막 남은 친구는 조도 센서라고 합니다. 이 조도 센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갈자갈한 이 무늬가 보이죠. 이 친구는 이제 별칭이 CDS 센서인데요. CDS 센서. 나중에 혹시나 관심 있는 친구들은 CDS 센서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는 어디에 감이 있냐면 조도기 때문에 밝기를 감지해 줄 수 있는 센서입니다. 밝기를. 그래서 사실 이 다리 있는 거 얘네만 써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중간 다리는 가짜고요. 오른쪽과 왼쪽 요것만 진짜입니다. 얘 S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S. 이게 이제 시그널이라 그래서 여기로 신호가 나오고요. 여기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거는 GND에다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핀 번호 제가 배치를 미리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도 혹시 설명 들으면서 연결하실 분들은 연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할게요. 네. 조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사용되냐면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귀에다가 휴대폰 갖다 대면 막 그 화면 어두워지잖아요. 혹은 저녁에 누워서 뭐 인스타를 하거나 유튜브를 보는 친구들은 너무 밝으면 또 이게 화가 나죠. 그래서 자동으로 어두운 상태에서는 지가 밝기를 조절해 줍니다. 그런 데에다가 이 조도 센서가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 뭐 일부 스마트 가로등 같은 데는 날씨가 어두워지면 알아서 불 켜주기. 엄마 아빠 차 혹시 자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뭐 오토 라이트라고 주변의 밝기를 감지해서 알아서 전조등이 켜지는 뭐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 때 이 조도 센서라는 놈을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얘는 다른 애랑 좀 특이한 점이 이 친구는 아날로그 신호를 뱉어냅니다. 이 센서 값에서 그러니까 뱉어낸다기보다는 아날로그 신호 값을 받아와가지고 이 S 시그널 값으로 뭔가 값을 쫙 뱉어내는데 그 값을 어디서 처리를 사실 해주냐? 그 값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 ADC라는 곳이 있습니다. ADC. 여기 지금 뭐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라즈베리 파이 피코에는 ADC가 이렇게가 ADC 덩어리인데요. 보이시죠? ADC. 저는 뭘 쓸 거냐면 요거 GP26번에 ADC 제로라는 놈을 써보려고 합니다. 아날로그 세상에서 들어오는 아날로그 신호들, 예를 들어 뭐 소리라든지 아니면 빛 이런 것들 연속적인 데이터입니다. 그 연속적 데이터를 이 컴퓨터가 알아보게 하려면 이진수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를 누가 이렇게 예쁘게 정리해 놓으신 분이 또 계세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데이터가 ADC를 거쳐서 이렇게 숫자로 바뀌더라. 이 ADC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라고 합니다. 아날로그 신호, 뭐 빛 같은 것들을 도대체 우리가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진수로 바꾸려면 그 계산하는 것도 여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전공에 가시면 배우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우리 대신에 해주는 ADC라는 칩이 핀이 요 안에 내장돼 있습니다. 그게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거는 3개예요.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잘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즈베리 파이 피코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핀에서 나오는 거는 3개의 ADC를 쓸 수 있으니까 3개 이상 아날로그 신호를 측정하고 싶으면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여러분들이 고안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쓴 핀은 GP26번입니다. 여기다 쓸 거예요. ADC 돼 있죠. 선생님 저는 ADC 대신에 GP0에다 쓰면 안 돼요 하는데 그럼 안 됩니다. 값이 제대로 읽혀 들어오지 않아요. 일단 그렇게 연결을 여러분들 먼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P26번에 저도 지금 연결 안 한 상태라서 같이 한번 꽂아 볼게요. 지금 화면을 따로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 해보라는 의미입니다. GP 이 정도는 이제 알려드리면 이 정도 차시까지 왔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GP26번이 위치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위에서 두 번째죠. 자, 이렇게 저는 연결했고요. GP26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 하신 분들은, 혹시 못 하신 분들은 연결하시고 잠깐 중지해 놓으시고 계속 들으시면 되고요.
다 하신 분들은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 해서 뭐 간단하게 뭐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조도 파일, 네, brightness로 해도 됩니다. 조도.py로 하나 만들어 놓고요. 요 코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from, 아이고, from 했는데 글자 색깔이 안 바뀌어야 하시는 분들은 뒤에 .py를 안 붙여서 그렇습니다. 여기 파일 이름에. 그건 확인해 보세요. machine import 핀을 써야 되고, 그 다음 이제는 아까는 pwm이었죠. 이게 아니고 pwm이었죠. 이 친구 아니고 adc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너무 반복되면 안 되니까 조금 휴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변수 하나 만들 건데 간단하게 조도라는 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도는 adc라는 친구를 쓸 거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는 핀은 26번 핀을 넣어주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26번 핀. 얘는 한 번만 반복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한번 반복해 볼게요. while true라는 놈을 넣어가지고 프린트 가로 닫고, 여기서는 jodo.read u16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친구를 이용한 read 언더바 u16이라는 값을 요걸 이용하면 ADC 핀에서 특히 요거 있죠. 이 조도 26번 핀에서 들어오는 값을 16바이트 형태로 읽어 들어와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time sleep 16바이트가 16비트죠. 네. 16비트 형태로 1초 동안 쉬면서 한번 읽어와 봐라 라고 실행해 보시면 208, 뭐 176, 192 값이 막 바뀝니다. 쌤처럼 아마 이렇게 값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빛을 한번 비춰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폰 손전등을 좀 써볼게요. 지금 비췄습니다. 네, 제 거 보시면 값이 지금 144로 좀 떨어졌어요. 그죠? 굉장히 값이 떨어진 모습 볼 수 있고, 이번에는 쟤를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손으로 굉장히 어둡게 가려볼게요. 가린 거 보니까 값이 갑자기 막 엄청 커졌어요. 400, 500, 그죠? 막 갑자기 80으로 오류도 있긴 있지만 거의 뭐 전 1000에 가깝게 갑니다. 요게 이 특징이에요. 정지해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밝은 값이면 그러니까 밝은 값이 아니고 밝다 그러면 값이 작습니다. 근데 어둡다 그러면 값이 커요. 이거는 내 입맛에 맞게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 대고 뭐 곱하기 3.3V에다가 나누기 뭐 1024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뭐 소수점 단위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리면 이제 나는 이런 단위가 필요한데 라고 하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보통 이제 친구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얘가 1024 나누기 이제 나누기죠. 나누기 1024개의 계단으로 나누고 거기다가 100을 곱해라. 그러면은 얘가 퍼센트 정도로 이렇게 환산이 돼서 나옵니다. 맥스 값은 100에 이렇게 고정이 되겠죠. 이건 지금 굉장히 어두운 상태고요. 뭐 조금 내가 굉장히 밝다 한 상태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값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컨버전 팩터라고 하는데, 요거는 정해진 값은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센서를 사면 그 센서에 기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값이 커지는지 줄어드는지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요 정도까지만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이거는 뭐 더 프로젝트를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배우겠지만, 조도 센서 같은 경우에 이 ADC를 쓰고요. 또 토양 수분 감지 센서, 그 친구가 ADC를 쓰는 센서입니다. 그 다음에 뭐 방수형 온도계 이런 애들 ADC 값을 사용을 하고요. 더 다양한 사실 많은 센서들이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거는 요 정도까지만 해보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아이들을 차차 배워가면서 ADC를 도대체 또 어떻게 쓰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배웠던 조도 센서, 수동부조, 능동부조 여러분 프로젝트에 사용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